통계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뇨병에 걸린 지 10년이 지나면 약 46%의 환자에게서 이 신부전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고 나면은 이 환자의 반절에서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인데요. 신부전이 생기면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계속 진행하면 결국에 투석을 받아야 하고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적은 병이 아니죠.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17%가 앓고 있다고 추정되고요. 신부전은 우리나라 성인 9명당 1명 정도로 앓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는 성인의 약 5명 중 1명은 당뇨병이고요. 9명 중에 1명은 신부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흔한 질환이지만 생각보다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두 질환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악의 2인조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자체의 결과로 신부전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신부전 자체가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당뇨병이 생기면 신장이 나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예방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질환은 서로 같이 잘 발생하며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당뇨병 하나에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병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등장하게 돼요.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기본이고요. 중풍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오늘 말씀드릴 신부전도 당뇨병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심각한 합병증들이 계속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이 고혈당과 관련한 여러 현상이 혈관을 망가뜨리고요. 혈압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설과 기전이 여기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슐린 과잉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하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2형 당뇨병 초기에는 우리 몸에 인슐린은 넘쳐나는 상황이 됩니다. 인슐린이 넘쳐나는 이유는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괜찮은데 우리 몸에 혈당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췌장이 더 과하게 일을 해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자체가 소금기 성분인 나트륨을 신장에서 더 많이 흡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혈액에 소금기가 넘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몸은 혈액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죠. 다시 쉽게 설명드리자면 당뇨병에서의 인슐린 과잉이 소금기인 나트륨 농도를 올리고 이에 따라 혈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높은 인슐린 상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요. 말초혈관을 좁히게 하는 이 레닌이라는 물질의 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혈압은 높아졌는데 말초혈관들은 좁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말초혈관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요. 결국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압력과 좁은 혈관은 결국 혈관이 쉽게 말하면 찢어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혈관 기능의 손상 그리고 혈관의 재형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혈관들은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신장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장혈관 역시 그런 고혈압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고 재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혈관의 손상 그리고 혈관의 재형성 이러한 혈관 합병증 현상들이 당뇨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뇨병 초기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당뇨병이라고 안심하고 가만히 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수라는 말입니다. 즉, 염분 섭취를 줄이고요.
체중을 줄여서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당뇨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결국 신부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뇨병에 의해서 신부전이 생기게 된 경우를 당뇨병성 신부전 혹은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 당뇨병이 없었는데 신부전이 생긴 이후에 또 혈당이 올라가는 환자들도 있단 말이죠. 현재까지 여러 역학조사에 따르면요. 신부전 환자에서 당뇨가 생길 확률 또한 꽤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신장이 혈당 조절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요. 신장에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가 돼버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혈당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만성 염증 상태 때문에 우리 몸이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이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신장에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면요. 이 노폐물들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올라갈 겁니다. 신장은 인슐린을 배출하고요. 또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참가하기도 하고 또 당도 재흡수를 하는 이런 당과 관련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기전들이 망가지게 되면 저혈당도 또한 쉽게 올 수 있어요. 이와 반면에 또 혈당을 확 높일 수도 있는 상태가 또 빠지기 때문에 당뇨병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올라가서 혈당 조절을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저혈당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부전이 있으면 모두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부전이 있다면 당뇨병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혈당 상황을 잘 관찰하는 것이 이 신부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신부전과 당뇨는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당뇨병과 관련한 신부전이 잘 생기는지 한번 그 위험 인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